지금 유승민이 기싸움을 하는 건 큰 전선,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도 통합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기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승민의 답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건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안 선생님.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에 있어서의 돌출 변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방송하는 오늘은 남경필도 마찬가지고 김세현 의원 두 사람이 사실상은 국민의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섰고요. 거기에 이학재 의원도 곧 바른정당 탈당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이너스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지 않았어요? 이거요.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남경필, 김세현은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학재 의원은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유승민의 워딩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시간이 좀 변질이 됐다고요. 그래서 합당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뭐 호사가들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약간 숟가락 얹어봤어요. 바람을 좀 더 얹어가지고 네.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이 지금 최대 고민은 의석수가 자꾸 준다는 겁니다. 단지 뭐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상태 요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정의당 숫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유승민 대표가 몸값 올리는 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속한 당과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존재다. 그러면 국민의당 쪽 향해서 합당 찬성파들 향해서 네. 우리 빨리빨리 잡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더라도 자기 뜻을 분명하게 해서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10명이었다가 8명으로 줄면 아우 불안해라.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8명으로 줄어도 지금 판을 보니 안철수한테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판단이라면 더 세게 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사실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뜨거해서 탈출은 했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당선됐던 기반들을 보면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기반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자기들이 시너지낼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뭐 김세현 뛰쳐나가고 남경필 뛰쳐나가듯이 그 사람들도 계산해보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하태경 정도나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과 합당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욕먹을까봐 밖으로 표현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심리를 유승민이 직접 대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쪽에다가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금만 더 명분 주면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어 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정치인의 말은 늘 다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서 하나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잘 없죠. 예, 그런데 유승민의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늘 분석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중심을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극우와 보수의 경계에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중도와 보수의 경계쯤에서 자유한국당의 본진을 꾸려야 보수가 통합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온 게 있어요. 호남 중진들 띄워놓고 와. 이거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도 거기에 화답해서 호남 중진들 나갈 테면 나가 니네가 이런 제스처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본 기조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상갓집 개가 돼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귀한 몸이 돼서 모심을 받을 거냐? 예, 금이환영할 거냐인데 지금 일부가 금이환영 을 맡게 된 거죠. 남경필, 김세현 이런 분들이 유승민의 금희 환영에 진짜 시쳇말로 댄싱가게 하는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은데 지금 유승민이 기싸움을 하는 건 큰 전선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도 통합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기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승민의 답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건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안 선생님. 네. 근데 이분은 정치권에 있어서의 교훈이 좀 없어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운동권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학생 때 운동권 한 사람도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뭐 국가 이바지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적 마인드는 사실 공적 마인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전과자가 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는 방식이에요. 뭐 물론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하죠. 저는 그런 가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국가관이 뭔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 모든 목적이 개인의 입심양명 또는 승부 또는 출세 성공 이런 거다 보니까 공감력 없이 가다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러니까 양쪽의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탈출 못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 막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아킬레스건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바른정당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거기에다 대고 김동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 개별 입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 협상이 결렬되는 초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그런 조짐이 일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한술 더 떴죠. 남경필, 김세연 알곡 빠져나가고 쭉정이만 나왔다. 게다가 안철수의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최경환 의원이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른 정체성이 나온 결과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현실을 깨닫고 통합을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요. 대표되면 2달 안에 지지도 20% 만든다며 대표가 되었건만 이제 보수 대야합으로 그러네, 진짜. 2등당 만든답니다. 그래갖고 쭉정이 몇 석 가지시려고 뺄셈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하고 이러면서 통합의 명분을 쌓아오던 것이 갑자기 바른 정당발 흔들림으로 인해서 통합의 명분은 축소되고 통합 반대파의 명분은 이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도 보니까 그 의원들 성향표를 보니까 국민의당이요. 통합 반대파, 통합 찬성파, 중도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비례대표하고 네. 지역구 합쳐서 통합 반대파가 딱 20명인데 그래서 3명이 비례대표를 가져오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바른정당 쪽 그 상황을 보고 통합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철수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둘 생기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정체성을 운운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요. 중립에 있는 사람이 이용호 정책위원장이고 네. 송기석 의원, 김동철 의원, 아까 지금 말한 원내대표요. 다음에 김성식, 이찬열 이 정도래요. 중립이. 김성식 의원은 뭐 바른정당 합당의 적극적인 마인드일 것 같아요. 도표로는 그렇고요. 네.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래서 17명이고 중립이 15명 정도고 통합 찬성이 4명 정도인 상황이래요. 지금 드러난 게 그 상태에서 지금 김동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통합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통합은커녕 선거연대도 물거품이 되어 가는구나. 가서도 안 될 길, 갈 수도 없는 길에서 회황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통합 반대파에 힘이 실리면서 중도파의 동요가 일어나는. 기싸움에서 네. 지금 일단 다시 역전이 된 분위기인데 네. 그렇다고 안철수가 이거를 중단을 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상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몰이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저는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못 가고 안철수 씨가 재본에 못 이겨서 AXX 정계 은퇴할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스타일의 마인드는 뭐냐
내가 지들 국회의원 당선까지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배신한다 이런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네. 서로 이용해 먹었는데. 네. 그리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10원도 돈 그런 말한테는 어떻게 유치하게 하는지 몰라 진짜. 내 돈 내가 다 썼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또 유성엽 의원 주장에 따르면 돈 내고 이자까지 받아갔다. 그러니까요. 네,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내가 봤을 때 정치에 막 입문했을 때 정말 막연하게 대한민국 정치 썩었어. 내가 새 정치할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가장 썩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국민의당 마지막으로 질문. 합당 안 될 가능성.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마이너스든 뭐든 간에 합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의견 일치. 저도 안 된다 봅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바람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가다가. 예. 예. 잘 갈 것 같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39 플러스 11. 예.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양쪽 다 이렇게 그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뭐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 예,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그 몇 사람. 예,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예. 예. 그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그리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근데 절차는 네.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는 뭐 고민한다 그러고 왜 근데 고민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또 고민한다 그러고 이제 이학재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엔 한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한 7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 수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33세 정당이었군요. 국회의원 수가. 33에서 거의 9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이 문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그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예.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꼭 그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결혼하는데 이제 뭐 예식자까지 다 잡아놓고 청첩 돌려놓고도 예. 가봐야 한다. 그날 내가 안 나타나면 결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정강 정책이 들어가는 그리고 당내에 동요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떤 바른당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다 털고 와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는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의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난제가 지금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네. 만일에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네. 그럼 끝장이죠. 그러면 이제 안양만 못하게 네. 이제 또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승소시키려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 이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 이혼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거 걸고 이쪽으로 그럼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럼 알아서 이 합의위원회에서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뭐 안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네, 안 보내주겠다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 이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되긴 될 거다.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3분 정도는 나는 통합에 반대하니까 나 풀어달라, 놔달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순순히 이제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렇게 양해해준 예가 정치권은 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무슨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낭패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려고. 예, 그 숫자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얹어봤어요. 바람을 좀 더 얹어가지고. 네.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이 지금 최대 고민은 의석수가 자꾸 준다는 겁니다. 단지 뭐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상태 요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정의당 숫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유승민 대표가 몸값 올리는 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속한 당과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존재다. 그러면 국민의당 쪽 향해서 합당 찬성파들 향해서 네. 우리 빨리빨리 잡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더라도 자기 뜻을 분명하게 해서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10명이었다가 8명으로 줄면 아우 불안해라.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8명으로 줄어도 지금 판을 보니 안철수한테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판단이라면 더 세게 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사실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뜨거해서 탈출은 했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당선됐던 기반들을 보면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기반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자기들이 시너지 낼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김세현 뛰쳐나가고 남경필 뛰쳐나가듯이 그 사람들도 계산해보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하태경 정도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과 합당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욕먹을까봐 밖으로 표현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심리를 유승민이 직접 대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쪽에다가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금만 더 명분 주면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어 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정치인의 말은 늘 다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서 하나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잘 없죠. 예, 그런데 유승민의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늘 분석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중심을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극우와 보수의 경계에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중도와 보수의 경계쯤에서 자유한국당의 본진을 꾸려야 보수가 통합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온 게 있어요. 호남 중진들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운동권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학생 때 운동권 한 사람도 아니야. 어쨌든 간에 국가 이바지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적 마인드는 사실 공적 마인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전과자가 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는 방식이에요. 뭐 물론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하죠. 저는 그런 가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국가관이 뭔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 모든 목적이 개인의 입심양명 또는 승부 또는 출세 성공 이런 거다 보니까 공감력 없이 가다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러니까 양쪽의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탈출 못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 막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아킬레스건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바른정당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거기에다 대고 김동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 개별 입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호화? 이거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도 거기에 화답해서 호남 중진들 나갈 테면 나가 니네가 이런 제스처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본 기조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상가집 개가 돼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귀한 몸이 돼서 모심을 금이환영? 받을 거냐? 예, 금이환영 할 거냐인데 지금 일부가 금이환영 을 맡게 된 거죠. 남경필, 김세연 이런 분들이 유승민의 금희 환영에 진짜 시쳇말로 댄싱 가게 하는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은데 지금 유승민이 기싸움을 하는 건 큰 전선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도 통합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기싸움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승민의 답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건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안 선생님. 네. 근데 이분은 정치권에 있어서의 교훈이 좀 없어 보이시고요. 지금 유승민이 기싸움을 하는 건 큰 전선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도 통합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기싸움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승민의 답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건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안 선생님.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에 있어서의 돌출 변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방송하는 오늘은 남경필도 마찬가지고 김세연 의원 두 사람이 사실상은 국민의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섰고요. 거기에 이학재 의원도 곧 바른정당 탈당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이너스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지 않았어요? 이거요.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남경필, 김세연은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학재 의원은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유승민의 워딩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시간이 좀 변질이 됐다고요. 그래서 합당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뭐 호사가들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약간 숟가락